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새해 닷새째 되는 날인데, 네. 새해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초선으로 의회 입성한 지가 한 6개월 지나서, 이젠 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 해인 만큼, 좀 더 의정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해남 위원장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신데 굉장히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많이 하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누비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례회가 한 43일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한 31일. 그 사이에 뭐 본예산이라든가 행정 사무감사, 뭐 일반 안건, 뭐 이런 처리 건으로 해서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 17건, 또 동의안 의결이 한 27건, 또 사전보고가 교육복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89건, 뭐 이런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활발하게 지냈던 시간 같고요. 특히 간담회나 시설 방문을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해남 의원님께서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과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줄곧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 시절에는 삼성에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었던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사원 시절을 보냈고요.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IMF 지나고 나서 이후에는 삼성 SC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 회사 사업을 이렇게 폐업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인사와 충무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삼성 반도체에 와서 줄곧 인사 충무 업무를 하다가 2013년도에 불산 사고 터지고 나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DS 커뮤니케이션 그룹에서 그룹장으로서 대외 활동, 또 지역사회 활동 그런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지역사회 간 소통 채널인 화성소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매년 지역 주민과 한 뭐 100여 차례 그런 소통 활동을 했고, 누적으로는 한 1만 명 정도 지역 주민과 소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인사 총무는 물론 대기업에서 또 영상사업부에서 굉장히 그 포괄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우리 화성시 의회에 와서 다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교육복지가 어쩌면 우리 의원님한테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혹시 시의원이 출마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리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는 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참 일단 그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작게나마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방 정치를 통해서 주민 인프라라든가 문화, 교육 등에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긍정의 변화, 이런 들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시의원은 시의 일을 하는 거고 도의원은 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맡겨져 있는 역할 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말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게 그 정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 주민과 기업 또 화성시와 그 잘 소통할 수 있는 가교자의 역할로서 항상 경청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화성시의회 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복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뭐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 업무까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와 예술의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관광, 화성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 또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보건행정, 이런 실현 등을 일단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복지위원으로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례 발의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조례 발의 등 뭐 지역주민 복지 및 생활과 관련된 그런 필요한 조례 발의와 제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조례 우리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여성들에 대한 생리대 지급, 네. 이것도 조례안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어쩌면 이게 복지, 보건, 행정에 굉장히 또 수반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교육복지에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여성들, 여학생들, 학생들에 대한 뭐 생리대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화성시가 일단 100만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여성들에 대한 그런 보건복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진 우수 사례를 좀 더 발굴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 화성시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가 좀 더 균형 있게 모든 계층의 균형 있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는데 아주 작은 미력 하나만 힘을 좀 보태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이번 그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화성시에서 행복한 그런 여성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굉장히 보건,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대표할 만한 복지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 크게 집중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확대한 사업이 아마 올해 2023년도부터 화성시 노인복지 지원을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성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경로당 건축 지원 시 방수에 좀 항상 좀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샌다,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경사 지붕 설치를 좀 의무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장마철에 번번이 발생하는 누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이 그 좌식 문화가 대부분으로 경로당이 돼 있다 보니까 입식 식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무릎 및 척추 관절 손상 등을 갖다가 좀 예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금년부터 25년까지 3년에 걸쳐 약 한 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이 돼 있어서 화성시 소재 한 740개소에 있는 경로당에 공간 활용을 높인 6인용 그런 접이식 식탁, 의자 세트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 한 75세 이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한테는 분기별 3만 원의 목욕 및 임용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분들 보청기 사업하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기초수급자, 의료 수급 대상자, 차상위층 노인분들에게는 그렇게 한 300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사업이 굉장히 거대한데요.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요람에서 예.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유아들 이번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게 자녀가 첫 아이 출생 지원금을 100만 원, 둘째 아이는 2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금년도서부터 실시됐고, 그래서 아이들 출산 때서부터 한백산에 있는 장례시설, 장례문화원까지 교육복지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절반적인 인간의 삶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9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현안이 있다면? 저의 관심사항은 일단 독거노인, 조선가정, 미혼모, 장애인, 이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입안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좀 중점적으로 다룰 그런 현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복지위원장으로서 화성시민의 특색 있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정착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참 교육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 교육은 교육청에서 또 다뤄야 되고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의 의회에서 다루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시설 개선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던가 또는 또 노후화돼서 교체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화성시에서 하는 이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화성시는 서울의 1.4배 면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계층들한테 평생학습의 기회가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메타버스 시대에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평생학습 교육과 연계를 시키면 먼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그런 화성시 최초로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작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화성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렇게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화성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는 반월동하고 동탄 3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삼성 반도체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지역사회와 기업과 또 이 시행정과 그 소통을 잘 해서 또 이 지역의 특성을 잘 그 살려서 같이 골고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그 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언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의 말이 정말 가치가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발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불편함 점을 좀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도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시의원을 잘 활용하시면 행복한 그 주민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화성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변화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야단치실 일이 있으면 야단쳐 주시고 그러면은 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남 의원님을 앞으로 화성 시민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끝으로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시고 화이팅 한번 하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화성 시민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행복한 도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들 응원드리고요. 저희 시의회 역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화이팅! 네, 지금까지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